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휴학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지난 6월 한 달 정도 서울대에서 진행됐던 대학 본부 점거 시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러 왔어요.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얘기하면 전달이 될까? 혹은 이걸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보세요? 아니면 제가 산 거 참 멋지지 않아요? 이런 거 했던 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그때 느꼈던 것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들을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나중에 들을 수 있다면 듣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 우선은 서울대 본부점거 시위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5월 30일에 비상총회가 제가 입학하고 처음으로 열렸어요. 그 전에도 열렸었지만, 이제 전체 학생들 가운데 법인화라는 것을 추진하는데 문제를 느낀 학생들이 2,000명 넘게 모였습니다. 여기서 학생회 측에서 이렇게 본부 점거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자라고 얘기를 했고,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찬성을 해서 4주에 걸친 본부 점거가 시작됐습니다. 결론을 얘기 드리면 저희가 졌어요. 물론 이게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었지만 저희들이 요구했던 법인화를 추진하는 거를 일단 중단하고 우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유나 근거를 들려달라. 그때까지는 유보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총장과 교수들은 법대로 할 뿐이다, 우리는. 만약 학생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이해는 하겠지만 우리가 그거를 들어줄 수는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학생들은 법인화가 뭔지 잘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천천히 하자고 얘기한 거고요. 그래도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대학이 이미 기업화가 됐을 수도 있지만 그게 더 강화될 것이고, 기초학문이 위기를 맞을 것이고, 대학 직원들이 더 비정규직이 많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거가 우리 학생들의 취지였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대학을 다니는 동안 한 번도까지는 뭐 좀 심할 수 있지만 이 공간이 나의 공간이고 내가 이 공간에 소속돼 있고 이곳을 다니는 사람들과 친구다. 혹은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을 제대로 가져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점거가 시작됐고 그때 기말고사 기간이었는데 한창 지치고 심신이 필요할 때였거든요. 근데 본부점거라는 사건이 터진 거죠. 5월 30일부터 거의 매일 학교 본부에 갔어요. 가서 이제 침낭 들고 가서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얘기 나누고, 이 본부점거라는 건 되게 상징적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학 직원들이 일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이 자기 의견을 내기 위해서 학교 측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거니까 이게 되게 저를 흥분시켰고요. 이때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학생들한테만 보낸 건 아니고 학생, 교직원, 교수들한테 전체 메일을 보내서 지금 일부 학생들이 뭔가 일을 벌이고 있는데 안심하라. 법인화가 아니라 학교 일은 잘 될 것이고 언젠간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동의를 해서 시작된 일인데 이거를 일부 학생들이 어떤 난동 정도로 격화를 시킨 거죠. 이때가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시위를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를 했거든요. 뭐 이런 거죠. 시위도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대학생의 본분인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표현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화제가 돼서 점거 초반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신선하다는 반응을 많이 불러일으켰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학생도 진짜로 여기는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만 왔어요. 왜냐하면 도서관에는 시험 기간이니까 그냥 도서관 가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학생들은 없었어요. 내가 시위도 하긴 하는데 시험이 너무 걱정되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분위기가 정말 좋았고 도서관보다 분위기가 더 좋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품과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간호대랑 의대가 대학로에 있잖아요. 서울대는. 거기 학생들이 이제 병원에서 쓰고 남은 도시락들을 매일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 외에 보내준 것들을 좀 나열해드리면 라면, 생수, 과일, 뭐 선풍기, 이불, 그리고 콘센트, 하여튼 자취방보다 나았어요. 이제 비타민이 부족한 특히 대학 자취하는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 방에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가 꿀도 보내줬어요. 아까 보셨죠? 제가 한번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못 먹었는데, 그리고 이제 뭐 글을 쓸 수 있는 학생들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학생들은 그림을 그리고, 이 콘센트가 나오는데 이제 워낙 전기를 많이 쓰니까 애들이 컴퓨터 쓰고 핸드폰 충전하고 뭐 선풍기 쓰고 이러니까
전기과 학생들이 전력량을 계산해가지고 이거 막 콘센트 꽂아도 문제 없으니까 써라 이런 일을 해줬고, 아까 나온 책상은 건축과 학생들이 만들어서 뿌린 거예요. 공부하고 밥 먹을 때 쓰라고. 그리고 뭐 미대 학생들은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자보들도 다 학생들이 만들어서 붙인 거거든요. 모든 학생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고, 그게 어떤 격렬한 투쟁, 좀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이 아니라 즐겁고 재밌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보시면 이런 패러디도 제가 총장실 프리덤 촬영을 맡게 됐지만, 이런 패러디들도 이런 어떤 잉여력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대학생들이 뭔가 딴짓을 할 때, 해야 될 일 안 하고 딴짓 할 때 잉여 돋는다, 뭐 잉여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남는 시간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우리가 우리가 우리 의견을 내는 이 활동을 계속 이끌어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됐어요. 잉여력이 세상을 바꾼다고 하면 좀 오바겠지만, 뭐 이때는 이게 가능했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많은 대학원생들이 지지를 해줬고, 그래서 지지 성명 같은 거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다른 대학들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이 직원들이 항의 방문 와서 싸운 적이 있었는데, 이때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대신해서 커버를 쳐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는 굉장히 좋았고요, 재밌었고요. 항상 이렇게 분위기가 업돼 있었고, 같이 밥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다 친구가 됐어요. 친구들끼리 하는 게 뭐죠? 노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는데 이것에 좀 더 의미 부여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놀아보자 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꾸며졌습니다. 저는 그때 중앙전산원에서 하루 7,000원 내면 빌릴 수 있는 캠코더를 들고 이 사건들을 기록을 해둬야겠다. 물론 다른 분들이 글로도 쓰고 또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분들이 저 말고도 더 있었지만, 저 나름의 방법으로 이걸 뭐 나중에 영화를 만들든 아니면 뭐 혼자 보든 남겨두고 싶어서 카메라를 들고 다니고 있었는데, 이 노래패에서 활동하는 한 후배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희 노래패에서 이태원 프리덤을 개사를 했고 몸집해서 안무를 짜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염시키고 있다. 이걸로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싶은데 형이 와서 좀 찍어달라. 근데 저는 한 번도 이런 거 찍어본 적 없어요. 그냥 카메라를 버튼을 누를 줄만 알지 이걸로 뭐 만들고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는 했어요. 왜냐면 밥값은 해야겠다. 나도 뭔가 하고 싶고 그 에너지, 열정. 그래서 총장실 프리덤이라는 걸 만드는데 촬영을 했습니다. 저는. Hey, do you know Bamboo? Where is Bamboo? Where is Bamboo? That is Bamboo! 이만하고 여러분, 더 이상의 날치기는 없다. 더 이상의 종장도 없다. 우리가 선고했다. It's a new beer. Oh, I see. 요즘 심심할 때 뭐해? 따분할 때 뭐해? 어디서 시간 때우나? 중동 너무 사람 많아. 중전 너무 더워. 신양은 잘
촬영을 제가 하고 편집을 한 공대에서 이제 프리미어 이거 만들 수 있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만들어주셨고, 이게 온갖 포털 사이트 메인을 도배를 했습니다. 도배까지는 오바고, 제가 찍었다는 것에 대해서 뿌듯함도 많이 느꼈고, 이때 여기 출연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멘트가 있거든요. 총장님은 총장실 뭐 이러다 갑자기 내 이름은 정봉건 이런 가사가 튀어나와요, 갑자기. 그래서 그 정봉건이라는 이름이 인기 검색어에 막 올라가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학생증을 찍어갖고 화면에 나왔는데 얘는 도대체 뭐 하는 애냐. 네,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게 본부스탁이라는 락 페스티벌입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서 우드스탁이라는 되게 엄청난 인파가 몰린 축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젊은이들의 반전운동이라던가 68혁명 이런 흐름을 대변하는 큰 사건인데 저희가 그 이름을 따서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학교 안에 있는 노래패랑 그 다음 외부 가수들 좀 부를 수 있으면 불러서 조촐하게 해보자라고 시작한 게, 뭐 온갖 그 인디 밴드들이 엄청 몰린 거예요. 뭐 꿈에 카메라를 들고 올 걸, 회기동 단편선, 눈뜨고 코베인, 저는 잘 모르는데 다 유명하다고 그러시다. 그리고 그 붕가붕가 레코드, 그리고 우리 학교 선배시기도 한 브로콜리 너마저가 와서 데미를 장식했습니다. 이때 정말 재밌었고요. 저는 이때 아프리카 방송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잡고 있었는데 방송하는 것만 신경 쓰다가 녹화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좌절했지만, 저는 락 페스티벌을 많이 가보지 않았지만 이때만큼 열정적이고 재밌는 공연은 처음이었어요. 새벽 3시까지 DJ 세션이 있었는데 저 클럽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클럽에서보다 더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술도 안 마셨는데. 왜냐하면 이때 이 본부점거의 그 순수성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이 안에서 투쟁하는 친구들이 술을 하나도 안 마셨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중앙일보 기자가 와서, 야, 너희들 술 안 먹냐? 뭐 이런 식으로 찔러가지고, 이 사람들이 노리고 있는 게 이거구나라는 걸 알고 술을 안 먹었어요. 하지만 술을 먹지 않아도 여기선 충분히 미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이 누가 시킨 일도 아니었고, 학생들이 과제, 시험 끔찍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해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생각하면 결국은 그거죠.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우리 스스로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20대가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그냥 돈을 내고 그냥 학교를 다니는 게 거의 전부인 우리 삶에서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쉽지만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거기서 자고 일어나면 내가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나는 누굴까? 또 여긴 어딜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울하기도 했지만, 우리를 그냥 말하지 못하고 의견이 없는 그런 정도로 취급했던 대학을 운영하는 사람들, 뭐 그 사람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게 돼버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 즐거운 일이었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이때 본부에서 자고 일어나서 그 맞았던 아침들, 그때 느꼈던 햇살들이 떠올라요. 그리고 저는 그때 느낀 게, 열정이라는 거는 뭔가 어떤 좋은 것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불안, 허무, 이런 부정적인 것과 기대, 긍정, 이런 긍정적인 것들이 뒤섞여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정말 뭐라도 하고 싶고, 이 시간들이 나한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적극적으로 알고 싶다. 이런 느낌? 어쩌면 그리고 그게 20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젊다는 게 그런 것 같고, 근데 그런 계기를 결국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그 점에서 저는 운이 좋았죠. 왜냐하면 이런 계기가 진짜 몇 년에 한 번 있겠어요. 제가 군대를 안 갔다면 졸업을 빨리 했을 텐데, 그럼 제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이 일이 일어났겠죠?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해서 제 삶이 더 나빠지거나 하진 않았겠지만, 저는 이때 이 기억이, 이때 이 시간들이 저를 한 단계 성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그때 시간들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때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좋은 것만 하고 좋은 감정만 느끼는 게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구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 감정까지 함께 안고 가는 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게 정말 소중한 거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